한국기독교군선교사협의회 등 군선교 단체들이 2030 실천운동 전략 포럼을 열어 비전 2030 성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100만 명의 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운동입니다. 서울시가 퀴어 문화축제를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3년 만에 다시 퀴어 축제가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광장 사용 승인 신청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지만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선교 희년을 앞두고 현지인 목회자 양성에 힘쓰고 있는 필리핀 한인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와 한국기독교 군선교사협의회 등 군선교단체가 비전 2030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들 군선교 단체들이 오늘 국군 중앙교회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비전 2030 성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논산훈련소 장병들이 실로암 찬양을 부르는 영상입니다. 군인으로서의 힘과 패기가 느껴지는 이 찬양 영상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흥미롭게 다가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찬양은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군선교 현장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복음의 불모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군대는 선교의 황금 어장이라 불렸습니다. 1992년부터 2018년까지 논산 연무대교회에서만 167만여 명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숫자적 성과도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입대 장병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불미스러운 사고로 한국교회 이미지도 하락하면서 군선교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군대의 변화도 선교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군종병에 지원하는 장병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장병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면서 대면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다는 점도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이제 젖어 있어서 편리하게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특히 코로나19는 군 선교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군 선교 단체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 운동이 지난 2년여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비전 2030은 오는 2030년까지 100만 명의 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운동입니다. 군 선교단체들이 비전 2030 실천운동 전략 포럼을 개최한 이유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해 다시 뛰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 발제자로 나선 전 한국 군종 목사단장 이호열 목사는 비전 2030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적 성장에만 치우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며 진정한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많이 나온다고 해서 교회가 확장된다고 해서 우리가 등식화했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도 교회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군 선교단체들은 비전 2030의 성공을 위해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군선교를 위해 노력해왔던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오는 26일 명성교회에서 군선교 50주년 희년대회를 개최합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군선교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감사 50년, 미래 50년이라는 주제로 희년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희년을 맞아 지난 군선교를 기억하고 헌신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희년대회를 계기로 군선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서울광장 퀴어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개최를 조건부로 허가한 건데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과 서울시가 서울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묵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서울광장 일대 퀴어 축제 개최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15일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직위는 행사 기간으로 7월 12일부터 17일을 신청했지만 시민위는 16일 토요일 하루만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체 과다 노출을 금지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되는 유해 음란물을 판매 전시하지 않는 조건도 내세웠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까지 해마다 시민위에서 퀴어 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여부를 심의해왔고 지금까지는 광장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3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출범한 지금의 7기 시민위의 위원 구성이 달라지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시민위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수 기독교계 등 퀴어 축제 반대 단체들은 퀴어 축제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수많은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축제를 준비한 조직위 측은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성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행정이라며 집회의 자유는 누구도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3년 만에 서울광장 퀴어 축제가 재개되면서 기독교계에서도 퀴어 축제와 관련된 활동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독교계는 퀴어 축제를 비판하며 퀴어 축제가 열리는 서울광장 건너편에서 반대 집회를 대규모로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고민해온 일부 교회들은 시청광장에 부스를 마련하고 성소수자들을 마주하는 상황을 연출해와 올해도 찬반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생명존중 정책민관협의회가 어제 간담회와 연합포럼을 잇따라 열어서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모든 종교의 근간이 생명 사랑에 있는 만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종교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연합포럼에서 7대 종교 관계자들은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6천여만 원을 들여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성경을 보냅니다. 백석총회는 오는 24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성서사업센터에서 우크라이나어 성경 기증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내는 성경은 신구약 전체로 성경 전서가 발송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성서공예는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만 2차례 보낸 바 있습니다.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총회로 보내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던 윌리엄 스크랜튼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제1회 스크랜튼상 시상식이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더 글라스홀에서 열렸습니다. 스크랜튼상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재단법인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입니다. 제1회 스크랜튼상 봉사부문상은 의과대학 본과 2학년 때인 1995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한독소학과 정수경 원장이 수상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행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것의 열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스크랜튼상 선교 부문상은 탄자니아에서 의료와 교육 선교를 펼치고 있는 김성숙 선교사가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우리에게 단기 선교지로 익숙한 나라인데요. 필리핀 한인 선교사들은 현지인 목회자 양성에 힘쓰며 영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현미 선교사가 전합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예요. 국교도 카톨릭이고 80%는 카톨릭이고 그리고
그중에 9%가 개신교, 6%가 이슬람교라고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냐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90%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대답을 자연스럽게 하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사회봉사나 나눔하는 것으로 익숙해 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된 신앙을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생활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음주 가무 여긴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카드놀이, 뭐 노름하는 거, 뭐 닭싸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일날에는 교회 가고 또 자연스럽게 평일날에는 또 일하면서 다른 삶을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0중에 7교회 같은 경우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한국 성도님들 통해서 교회가 건축이 많이 됐는데 목회자의 부재로 한 목회자가 2개나 3개의 교회를 담임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오전에는 이 교회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다른 교회를 가기도 하고 목회자들이 잘 세워지지 않아서 어려운 경우들이 덜어 있고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평신도로 사역하다가 설교자가 돼서 교회를 담당하는 신학을 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하고 구별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재교육이 필요하고 목회자 재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목회자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리더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독재자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가 60% 정도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현 정권인 그 두테르테 대통령 진영과 연대해갖고 승리를 했는데 부통령으로 당선된 사라 두테르테는 지금 현 대통령 딸이거든요. 거의 이제 세습이 된 거죠. 필리핀 현실 상황에서 보면 세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대통령이 세습된다라는 것도 그 문화 자체에 녹아져서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고 선거에 대한 나라 리더자에 대한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고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고 호불호가 너무 강해요. 대통령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내지 않으면 사회가 더 어렵고 분열이 되고 안정되지 못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2년 후면 2024년 필리핀 선교사역의 50주년이 되는 희년이 되기에 필리핀 한인 선교사 협의회 주최로 포럼도 하고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했을 때 그냥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쌓여갖고 열매가 되어지고 쏟아 부으면 그거만큼의 100%면 100% 아니면 200%면 200%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필리핀 선교가 계속 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필리핀의 주요 자원이죠. 영어로 사역할 수 있는 소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준비된 훈련된 필리핀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계속 선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제2의 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필리핀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선교지로 선교사로 선교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대를 합니다.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목회 소명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설악산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은 김성년 목사가 지난 1996년에 시작해 23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는 한섬공동체 김성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목회 소명과 목회 원리 등을 강의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부흥전도단이 정기총회를 열고 새 대표단장을 추대했습니다. 강원 CBS는 강원 지역 대학교들과 함께 출산 돌봄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부흥전도단은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구미갈릴리교회 한인선 목사를 대표단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198명의 모든 부흥사님들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저도 1년 동안 제43대 대표단장으로서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을 이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복음을 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총회에선 지난 1년간 진행한 사업보고, 감사보고 등이 진행됐고 대표단장뿐 아니라 목포대중교회 김준영 목사를 상임 부단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강원 CBS가 춘천의 대학기관들과 출산 돌봄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 CBS는 춘천교육대학교와 출산 돌봄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인구절벽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의미 있는 캠페인을 벌여주시고 저희도 같이 동참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역량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서 이 국가 사회적인 위기, 절벽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CBS는 한림대학교와도 출산 돌봄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한림대병원과 관련 학과들과 함께 출산 돌봄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을 합치기로 약속했습니다. CBS와 한림대학교가 이 MOU를 체결함으로 해서 저희도 돌봄과 출산 또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 한 발을 더 내딛었습니다. 이러한 주도권을 또는 이니셔티브를 가지신 CBS에게 감사드리고 한림대학과 함께 큰 좋은 세상을 펼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 CBS는 강원 지역 여러 기관, 학교, 교회 등과 출산 돌봄운동 확산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